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누리입니다. 오늘은 12월 5일 금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이었습니다. 자, 어느덧 12월 2025년 마지막 달력 12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11월 달력을 한 장 넘기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총알 같다는 거, 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경마장 시간은 특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이 경마가 끝나면 또 주중에 새벽 조교, 복귀, 또 뭐 꼭 만나야 될 사람들 접촉, 이런 것들로 한 주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금토일 경마, 일요일 끝나면 뭐 그냥 꾸벅하면 또 금요 경마예요.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자, 지난주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랑프리 대상 경주 클린원 3세마가 그랑프리 대상 경주 2025년 그랑프리 대상 경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제가 그랑프리 경주를 좀 집중 조명을 해드렸죠. 한두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클린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혈통적으로 제가 장거리 혈통이다. 버나디니의 자마, 버나디니의 자마들은 기본 2000m다. 특히 장거리에 능하다. 중장거리가 아닌 장거리형 혈통이다 라고 강조를 해드리면서 이 클린원의 가능성을 복병으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믿고 공략의 중심에 서였던 강풍마를 놓고 클린원 적중으로 연결시켜 드렸고요. 뭐 주력은 아니었습니다만 복성식 43.8배, 이게 메인 승부였죠. 일요 최고의 선택 메인이었습니다. 자, 메인을 43.8배 적중시키면서 그랑프리를 잡아드렸습니다. 뭐 1호 경마가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메인 승부와 이어진 또 구경주에서 또 배당이 좀 괜찮았어요. 8, 9경주를 연속으로 적중하면서 그나마 후반부에 조금 내용이 괜찮았습니다. 자, 그랑프리 끝났고 이제 12월달 한 달 뭐 좀 굵직굵직한 경주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 12월달도 뭐 12월달 마무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해야죠.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삼복과 삼상 문자를 전면적으로 발송합니다. 기존 복성식 문자 발송 하단에 삼복 상상을 전경주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뭐 중간중간 삼복 삼상을 보내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뭐 준비 과정을 좀 오래 거쳤습니다. 준비 과정을 오래 거쳤고 개인적으로 나름 데이터 분석도 많이 했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적중이 쉽지는 않더군요. 복성식에 비해서. 하지만 한번 적중하면 상당히 좋은 배당을 안겨준다는 그런 매력이 있는 성식이 또 삼복 삼상 아니겠습니까? 삼복 삼상을 복성식 하단에 제가 첨부해서 매경주 발송해 드릴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시행하고요. 자, 한 달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서 뭐 내년부터는 뭐 쭉 정상적으로 이어나가겠죠. 뭐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송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삼복 삼상 문자까지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삼복 삼상에 관한 내용은 또 뭐 게시판을 통해서 따로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승부처 공지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7라운드가)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메인입니다. A급 관리마를 한번 노리고 들어갈 예정이고요. 3라운드가 첫 승부,
배당을 한번 화끈하게 노리면서 시작해볼 예정입니다. 자, 1라운드입니다. 6등급 1300 12회 어린 마필들, 뭐 2세마도 있고 3세마도 있어요. 12회 어린 마필들이 접전을 펼치는 경주입니다. 이번 첫 경주는 일단 그래프 좋은 마필들, 뭐 좀 유력한 건 사실이에요. 이 그래프 좋은 마필들 안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뭐 큰 매력은 없는 경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 신인 기수 2명, 남정혁 기수와 송경민 기수, 요 2명이 이번 첫 경주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송경민 기수가 말 타는 게 좀 자신감이 붙었어요. 나름 송경민 기수가 말 타는 내용이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부경에서는 오히려 저는 남정혁 기수가 좀 더 기대만큼 해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송경민 기수가 오히려 지금 성적에서는 넘어섰죠. 4번 입상, 2번 입상인데 송경민 기수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량이점을 좀 활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차원에서, 자, 이번 첫 경주 일단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가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이 신인 기수 4번과 8번, 7번이죠. 4번과 7번 이 두 기수의 활약상을 한번, 뭐 삼복에서도 아마 이 두 기수가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경주 베스트맨을 중심으로 꼬리 찾기 신인 기수 2명이 변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라운드입니다. 6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도 뭐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 유력한 가운데 일단 포트모어가 직전 경주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무리한 레이스를 펼쳤어요. 출발이 매끄럽지 않은 가운데 밀고 나오면서 또 선두권 프레스하고 코너링 하면서도 계속 선두권 프레스, 좀 오버페이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러한 경주를 펼쳤죠. 뭐 그러고도 종반까지 끈기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그 정도 무리한 전개의 직선주로 보인 탄력이라면 현 등급에서는 이미 최정상권에 있다 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의 경주 내용이었습니다. 결과는 입상 실패입니다만 내용적인 측면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현 등급에서는 그런 모습이었다 라는 점, 그리고 이 마필이 발주가 그렇게 느린 마필은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박재희 기수가 이번에 좀 빨리 붙겠죠. 뭐 마방에서 그렇게 느린 마필이 아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 발주가 느린 마필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면 스타트가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은 발주를 박재희 기수가 좀 빨리 끌고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뭐 나머지 마필 가운데 이제 뭐 좀 주목받는 마필이 3번, 7번, 11번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벌마의 강자가 저는 능력을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재검하는 과정에서 체중이 좀 많이 불어난 모습이었어요. 재검 과정에서. 근데 그 체중이 어느 정도로 빠져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뭐 복귀전을 치르면 체중이 조금 더 빠지겠죠. 재검 당시보다는. 어쨌든 체중이 불어난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마필이 재검 과정이나 훈련 과정이나 뭐 배꼬리가 쳐져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체형이기 때문에 지금 불어난 체중은 마필의 어떤 파워, 힘 상승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트릭샷이라는 마필의 스피드가 뚜렷하게 향상이 되고 있다는 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뭐 큰 변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뭐 1번 서기초원이 그나마 뭐 인기권에서는 살짝 밀려 있습니다만 좀 긴 거리를 뛰어봤다는 거, 그걸 가지고 이번 경주 자신있게 밀어붙인다면 성과를 좀 더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 그 정도입니다. 자, 포트모를 중심으로 압축이 관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라운드 넘어갑니다. 6등급 14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 첫 번째 선택입니다. 금요경마 첫 번째 선택으로 힘을 실어 드릴 경주인데요. 자, 제가 승부처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는 화끈한 환수를 한번 노려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노리고 들어갈 마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갈 복병권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인기를 모을 마필이 이제 플래시 투미, 파이널 어택 7번과 9번, 요 두 마필이 이번 경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플래시 투미와 파이널 어택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 이건 이번 경주 편성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워낙에 도전 세력이 우글우글 많은 레이스예요. 도전 세력이 정말 많은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7번과 9번, 또 인기를 가장 많이 볼 플래시 투미 같은 경우에 1400 첫 도전이거든요. 이러한 측면도 충분히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번 경주는 제가 종반 레이스를 한 번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필, 그 마필을 넣고 한번 강하게 힘을 실어 드릴 예정입니다. 화끈한 환수를 노리고 들어가는 첫 번째 선택, 이번 경주는 삼복으로도 큰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4라운드입니다. 4라운드는 5등급 14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그래프가 있는 마필들이 좀 사이즈가 있는 마필들이에요. 사이즈가 있는 마필들이고, 자, 이 마필들 외에 뭐 도전이 가능한 마필, 배당을 좀 짭짤하게 안겨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마필은 벌마 위너, 그리고 데이모스, 뭐 요 두 마필 정도. 나머지 마필들 도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라는 판단입니다. 변화가 조금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마필이 이제 보령적토마 정도인데, 아직까지 입상보다는 요 마필은 이제 변화를 서서히 끌어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잘하면 3복 정도, 아니면 한 다음 정도, 이번이 아니라 다음 정도에 한번 이 마필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이 좀 유력한 레이스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변수, 벌마 위너, 데이모스 정도만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마필들은 3복에서 좀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는 마필들이죠. 자, 다음은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5라운드 5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크리스탈 물결 초반 선두권 강하게 치고 나오겠죠. 근데 안쪽에도 좀 기습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편한 선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일단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좀 중구난방입니다. 압도적으로 표가 몰리는 마필이 없어요. 다수의 마필들이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순발력과 스피드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크리스탈 물결, 그리고 힘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대길 히어로, 두 마필이 최저배당인데 경주거리는 1200입니다만 좀 짧죠. 대길 히어로에게는 1400 정도 되면 대길 히어로가 상당히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1200은 좀 짧아요. 그런데 이런 난타전에 선두권 공략하는 인기 마필의 그래프가 이 정도라면 통상적으로 힘있는 마필이 종반 득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충마선정에 상당히 많은 것이 달려있는 경주입니다. 자, 12 가장 많은 인기 1위마 12를 놓고 할 것인가, 종반 뒤집을 수 있는 5를 놓고 할 것인가. 크리스탈 물결이 편하게 선행할 수 있다면 버티겠죠. 편한 선행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경주는 외곽에서 힘을 쓰고 밀고 나와서 힘쓰고 선행도 못 간다? 크리스탈 물결 공략권에서 뺄 수 없습니다. 선행 가능성 남아있고 또 선입으로도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하지만 축으로는 이번 경주
5번 대길 히어로를 공략의 중심에 놓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뭐 배당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경주 블랙 질주, 화이트 오일, 좀 더 큰 이변이 발생한다면 선제, 뭐 요정도가 이번 경주 배당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블랙 질주, 화이트 오일, 그리고 선제, 역시 삼복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마필들이죠. 일단 복병권들을 좀 압축 정리하는 게 역시 이번 경주 관건이 되겠습니다. 충마 크리스탈 물결보다 대길 히어로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충마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라운드로 넘어갑니다. 본격적으로 힘을 실어야 될 경주죠. 혼합 4등급 18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토암산 태양, 오화둥둥, 엠버니, 소굿,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볼 텐데, 일단 오화둥둥은 57입니다. 직전보다 무려 4.5가 플러스 알파. 직전 경주 여유가 많았어요. 선행을 한 이후에 선행하는 과정에서도 마필이 스스로 끌고 나가는 힘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선행을 나섰고요. 그리고 결승선에서 상당히 여유있게 여력을 남기면서 결승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담 중량 증가는 충분히 예상되던 부분이었습니다. 4.5, 뭐 충분히 57. 근데 오화둥둥이 만약에 안쪽이었다면, 안쪽 게이트를 차지하고 편안하게 선행을 했다면 뭐 57이라도 좀 더 가능성을 높게 받겠죠. 근데 최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력이 있는 마필들, 뭐 좀 괴롭힐 마필들도 있고요. 안쪽에 뭐 대표적으로 오썸 선라이즈 같은 마필들 빠르거든요. 어쨌든 이 발빠른 마필들, 어떤 또 기습으로 치고 나올 마필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레이스가 순발력, 끈기 두루 겸비한 마필들이 몇 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오화둥둥을 좀 괴롭혀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외곽으로 밀린 가운데 57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 이게 오화둥둥의 고민거리입니다. 또 기수의 무게감도 좀 다운그레이드 됐죠. 오화둥둥을 한번 꺾어버리고 가면서 이번 경주 힘을 한번 실어볼까 합니다. 강축이 있기 때문에 붙여먹기 후차권에서 역시 제가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마필 힘을 실어서 한번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6라운드 두 번째 선택, 승부처로 힘을 실어드리는 경주입니다. 자, 7라운드로 넘어갑니다. 4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가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메인입니다. 금요 하이라이트 승부처. 자, 금요 최고의 선택인데요. 1200에 발빠른 어메이징 풋, 윈윈, 그랜드모어, 뭐 플렉스 엔진, 삼바스텝, 이런 마필들이 초반 선두권 난타전으로 끌고 가면서 경주가 상당히 빨라질 거예요. 아주 하이페이스가 될 겁니다. 자, 그 하이페이스 속에 선두권에서 살아남을 마필, 그리고 선두권 추격하면서 올라올 마필, 이번 경주는 경주의 전개 추리가 상당히 중요한 경주예요. 그리고 충마 선정, 여기에 포인트가 좀 달려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이 가운데 제 A급 관리마가 출격하는데요. 저는 이번 경주 축으로 일단 뭐 닥터시티나 플렉스 엔진 두 마필 가운데 한두가 유력하다라고
그래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인정하고 있어요. 뭐 5번, 8번, 12번의 인기를 모으는 가운데 5번, 12번 두 마필이 좀 더 유력한 마필이다 라고 보고 있고, 두 마필 중 한두를 축으로 세울 예정입니다. 일단 선두권 가담할 플렉스 엔진이 외곽 추격하면서 초반에 포지션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가 관건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빠른 마필들 함께 그냥 쭉 그냥 늘어서서 뭐 1번, 6번, 8번, 12번 이런 식으로 쭉 늘어서서 외곽을 크게 둔다면 아웃. 1번, 6번, 8번, 뭐 10번 이런 마필들이 앞에 갈 때 싹 슬며시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다면, 이 전개가 나와준다면 플렉스 엔진은 입상 유력. 초반에 파고들기가 어려워서 자리가 밀려서 후미로 좀 빠졌다가 치고 나오는 전개 펼친다면 입상 가능.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시나리오를 타야 플렉스 엔진은 좀 유력한 입상, 축막감으로서의 역할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확률은 일단 뭐 확률적으로 따지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두 번째 전개를 풀어나가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나머지 도전 세력들이 선두권하고 쭉 떨어져야 이걸 파고들 텐데 바짝 따라붙을 마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틈을 파고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닥터 시티가 최종적으로 축마의 어떤 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뭐 스피드에서는 조금 밀립니다. 순발력. 하지만 힘에서 위에 있고 또 선두권을 추격할 수 있는 뭐 충분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닥터 시티 중심으로 이번 경주는 A급 관리마 쪽에 힘을 한번 실어볼 예정입니다. 뭐 A급 관리마가 좀 더 입상이 유력한 마필이면 제가 이 마필을 놓고 아예 그냥 들어가겠습니다만, 화끈한 환수를 안겨주는 반면 좀 전개상으로 불이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5번을 축으로 제 관리마를 공략하는 그러한 전개로 가져갈 예정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8라운드로 넘어갑니다. 3등급 1600 12마리가 출격한입니다. 자, 마지막 선택이죠. 마무리 끝장 승부처. 자, 이 마무리 끝장 승부처 역시 뭐 빅 뮤지컬 스타가 최근 워낙 좋은 경주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용비패왕이죠. 이번에는 용비패왕을 제가 계속 빼드렸습니다. 그동안. 자, 용비패왕을 빼드린 이유, 부담 중량이죠. 딱 중량이 올라가는 순간 극복이 쉽지 않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최근 경주에서 연이어서 빼드린 바 있어요. 용비패왕 이날 57.5 또 57.5 이날 놓고 때렸고요. 적중으로 연결시켜 드렸죠. 자, 어쨌든 이 이후에 지금 과중한 중량을 달면서 그럼에도 인기 1위, 인기를 많이 모았던 마필입니다. 그날 시원하게 빼드리고 승부로 잡아드렸습니다. 좋은 배당 적중으로 연결시켜 드렸어요. 빛나는 길을 노리고 들어가면서 좋은 적중이 나왔고요. 이날은 적중 실패했죠. 뭐 너무 이변이 크게 발생했고, 어쨌든 이날은 큰 인기를 모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용비패왕이 56입니다. 56이면 이날 입상했을 때 당시의 중량이에요. 용비패왕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량이다 라는 차원에서 저는 용비패왕이 자기 그릇만 내줄 수 있다면 뭐 3등급에서는 어떤 마필하고 싸워도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용비패왕 믿고 가는 축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용비패왕을 믿고 후차권 압축 가능합니다. 어설픈 인기마, 불안한 인기마 싹 삭제하고 용비패왕을 놓고 마지막 선택 깔끔한 적중으로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9라운드입니다. 9라운드 혼합 3등급 14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마지막 경주는 제가 좋아하는 맹룡이 부담 중량이 좀 늘어났습니다만 그래도 인정. 뭐 저는 이 맹룡은 1등급까지는 뭐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차분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만큼 마필의 사이즈를 세게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경주거리가 늘어나도 한 1600까지는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 마필이고, 선행을 한다면 당장 1800까지도 문제없을 정도로 거리적성도 아주 넓게 보고 있어요. 맹룡. 자, 이 맹룡을 중심으로 꼬리 찾는 경주로 판단합니다. 일단 뭐 그레이프 있는 마필들이 유력한 가운데, 자,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직전 공백 복귀 전 한 1년을 쉬었다 나갔다가 이제 1년 이상 쉬었죠. 1년 이상 쉬었던 볼퍼스 킹맨이 정상 주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더 흐름이 나와줄지. 볼퍼스 킹맨 워낙 기본기가 출중하고 뭐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많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벌마킹도 이번 경주 유력한 그런 입상권으로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기 순위에서 뒤로 살짝 밀려 있습니다만 벌마킹의 사이즈를 감안할 때 이 정도 편성이라면 최근 붙어왔던 그러한 흐름보다는 좀 흐름이 만만해졌습니다. 이 정도 여건, 이 정도 편성이라면 벌마킹에는 입상을 노리기에 손색이 없는 흐름이에요. 맹룡이 선두권을 정리해주고 벌마킹이 종반 올라오는 그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인기권에서 살짝 밀려있는 볼퍼스 킹맨 그리고 벌마킹, 이 두 마필이 마지막 경주에 관심마가 될 것 같습니다. 맹룡을 중심으로 자, 요 마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변이 좀 가능하다. 만약에 이변이 좀 발생한다. 그러면 윈드블리드 또는 뭐 벌마의 영웅, 요런 마필들 뭐 삼복에서도 또 중요한 포지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9라운드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금요 9개 경주. 자, 제주는 뭐 언제나처럼 일단 지인들이 좋은 내용을 보내왔고요. 그 내용들 취합하면서 정리를 해뒀습니다. 제주도 뭐 상당히 좋은 레이스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 금요경마 부산 제주에서 좋은 성과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부터 삼복 3쌍 문자를 전경주 발송해 드립니다. 기존 발송했던 복승식 문자 하단에 첨부해서 삼복과 3쌍을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서 금요경마 좋은 배당 한번 잡아서 같이 환호성을 질러 보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현장에서 저는 좋은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